안녕하세요. 플리마린 부부 매니저 남편이 좋아입니다. 안녕 해주시는 저분은 저의 남편님이십니다. 와우 타고 출조한 모습을 카야피싱 한종철님이 와우 타고 가시면서 멋지게 찍어주셨습니다. 요즘 부쩍 문의가 많아진 와우 카약 직접 타시는 카야피싱 한종철님이 와우 카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대요. 와우 카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야피싱 한종철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제가 바다에 나왔습니다.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고흥에 있는 대전 해수욕장입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와우 128 카약,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모르신 분들이 또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카약에 대한 스펙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서 바다에서 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와우 128 카약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시죠. 이거 카약 제온 같은 경우는 총 길이가 3m 85고 그 다음에 이 카약 폭 있잖아요. 요 폭 같은 경우는 88cm, 그 다음에 카약 높이 여기 밑에 바닥부터 위까지 높이가 39cm, 그 다음에 총 무게는 41kg가 나갑니다. 좀 무겁긴 해요. 그리고 총 허용 중량이란 게 있어요. 220kg까지 이 카약은 부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와우 128 카약 그 제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세팅을 해서 바다에서 운행을 하는지 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뒤쪽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뒤쪽에 보시면 가이드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이드 모터는 너무 유명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지만은 또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포트 NK180입니다. 마력수는 1.8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는 24V를 사용합니다. 24V 60A고요. 이 배터리로 하루 종일 낚시를 하면 한 배터리 소모량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A로 한 이틀 정도는 충분히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128 카약을 탔을 때 제 기준입니다. 뭐 이 카약 아니고 다른 뭐 큰 카약을 탄다든가 폭이 더 넓은 카약을 타면 배터리 소모가 훨씬 많을 수 있고요. 또 얼마만큼 많이 운행하냐에 따라서 또 배터리 소모가 많을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낚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A 하면 한 이틀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8마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8마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헤드 부분이 작습니다. 얘는 굉장히 슬림해요. 그리고 브러쉬 리스 방식이라 별도로 브러쉬를 뭐 교환하고 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제 영상에 또 이 가이드 모터 그 장착하는 영상이나 또 운행한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제가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아이스박스는 12L 짜리입니다. 12L 아이스박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노드 홀더가 이렇게 3개 있는 걸 제가 별도로 장착을 했습니다. 기존에 노드 홀더가 4개나 있어요. 자, 앞쪽에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있고요. 또 뒤쪽에도 보시면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노드 홀더 같은 경우는 기존 카약들 보면 뒤쪽에 있는 경우들만 많고 앞쪽에는 거의 없는데 이거는 앞쪽에 2개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 앞쪽에 있다는 게 얼마나 편하냐면요.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채비를 할 때 이걸 낚싯대를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여기서 막 채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앞쪽에 노드 홀더가 있으니까 앞쪽에 이렇게 꼽아 놓고 자, 줄을 당겨서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채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노드 홀더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카약 의자를 보면 전부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다 메쉬로 되어 있어요. 바닥도 메쉬, 그 다음에 등도 메쉬인데 이게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주면 이 메쉬 안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또 시원해요. 의자 밑으로 쪽에 한번 봐볼까요? 자, 의자 밑에 쪽 보면 이렇게 공간 수납함이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 바로 앞에 이런 해치가 하나 있어요. 열어볼게요. 이 해치 안에는 지금 물이 좀 고여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비를 맞춰버려서 물이 약간 고여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물 빠지라고 구멍, 여기 코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열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이제 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바닷물을 좀 채워가지고 이 콕콕 잠근 다음에 우리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새우 미끼 같은 걸 여기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기포기를 달아가지고 새우 미끼도 살려서 이렇게 낚시를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큰 수납함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면 굳이 이런 거 사용 안 해도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에도 이제 태클박스 넣게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짐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양쪽에 다 있는데 이거 하나면 그냥 끝나요. 엄청 커가지고 안에가 넓어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혼자 촬영하니까 카메라가 좀 흔들려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열어보면 제가 이렇게 그 태클박스를 잔뜩 넣어놨는데요.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5개 들어가고도 이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 여기 보면 지금 이 도마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하죠. 칼도 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낚싯줄 같은 거 이렇게 제가 여기다 놓고 다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닫으면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뭐 뺐다 넣었다 하기 귀찮잖아요. 고정 거리가 있는데 이 고정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제껴버리고, 자, 이대로 해서 그냥 집에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집에 딱 가져다 들어가야 되죠. 자, 낚시 갈 때 다시 이대로 가져와서 딱 꼽으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러면.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걸 일일이 전부 빼서 또 정리하고 다시 또 낚시 갈 때 다시 여기다 넣어갖고 다시 또 하는 게 굉장히 또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를 통째로 들고 가서 집에 가져가고 낚시 갈 때는 또 통째로 들고 와서 그냥 꼽아버리면 끝납니다. 굉장히 편해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공간이 뻥 뚫려 있죠. 원래는 이 카약이 페달 카약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에 페달이 이제 장착이 되게끔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페달 브라켓입니다. 자, 이 공간에다가 이를 장착한 다음에 이게 잠그는 거 4개가 있으니까요. 조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달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페달. 근데 이제 가이드 모터를 사용할 때는 요걸 빼버리고 아까 요걸 장착을 하는 거죠. 페달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가이드 모터를 사용하니까 이 페달이 필요가 없죠. 저는 대형 수납함에 있는 게 좋습니다.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니까 이렇게 대형 수납함 이거 하나만 있어도 웬만한 채비는 다 들어가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납, 이게 지금 와우 128 카약이 정말 좋은 게 수납 공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약에서 수납 공간 없으면 굉장히 짜증 나잖아요. 우유 박스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 막 수납하고 그러는데 이런 대형 수납함이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지금 푸페달이 있는데요. 저는 이 푸페달로 가이드 모터 방향 조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손으로도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 저는 굳이 이걸 사용을 안 하고요. 푸페달로만 사용합니다. 발로 방향 전환을 하면 운행하면서 채비도 할 수 있고 뭐 간식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편해요. 자, 양쪽에 방향 전환하는 거 손으로 전환하는 거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발로도 전환할 수 있게끔 와우 카약에는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굉장히 편합니다. 두 손이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5탄기, 제 4인치 5탄기 사용하는데 뭐 이제 비싼 거 사용하면 좋지만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렴한 4인치 5탄기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쪽에다 소나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제가 다니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약이 좀 많다 보니까 다른 카약으로 또 타려면 이걸 전부 또 분해해서 그쪽 카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리형으로 해놨고요. 와우 카약이 한 대다 그러면 정말 좋은 게 이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해치 한번 열어볼게요. 이것도 수납함인데 이거는 어떤 용도로 나왔냐면요. 어탕기용 수납함입니다. 여기에 어탕기 배선, 그 다음에 배터리 전부 다 들어갑니다. 소나까지. 이거는 어탕기 수납함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탕기를 이 네일에다가 바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일이 있는 거고요. 이걸 이렇게 들으면 그럼 여기 뻥 뚫려 있죠. 여기 요 소나를 이 바닥에다 부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볼트구멍 2개가 뚫려 있습니다. 소나 부착을 하고 여기에다 바닥에다 부착하고 그 다음에 이 배선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구멍을 뚫어도 되고 아니면 사이드로 빼도 되는데 이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서 이쪽으로 바로 넣어서 배터리하고 바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선 같은 게 이제 배터리하고 바로 안쪽에서 연결되니까 이 선이 이제 다 매립이 되겠죠. 이 안으로.
이게 이제 어탕기 함이잖아요. 그래서 어탕기가 이 안에 배터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낚시 끝나고 나서는 요것만 그냥 그대로 들고 와서 집에다 딱 놔놓고 충전한 다음에 그대로 들고 와서 다시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불편한 게 요걸 전부 다 분해를 해야 돼요. 근데 와우 카약 이거 한 대만 운행하시면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기 다 들어가 버리니까요. 이거는 일반 수납함보다는 어탕기 용으로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앞쪽에 또 큰 해치가 하나 있습니다. 야, 한번 열어볼게요. 대형 해치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뭐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죠? 여기에다 항상 먹을 걸 잔뜩 가지고 다닌다는 거. 이 안쪽에 뭐가 들어있는 거 한번 봐볼까요? 꺼낸 김에 물티슈하고 이런 뭐 좀 물하고 그 다음에 버너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꺼내 가지고 제가 여기서 볶음밥도 해 먹고 고기 잡으면 그거 뭐 튀겨서도 먹고 하는 용도로 제가 이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안에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카약을 타시다가 무인도에서 캠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캠핑 장비 잔뜩 놓고 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으니까요. 그 큰 물건들은 여기 안에다 다 넣어버리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뭐 사용하는 그 액션캠 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 제가 장어 낚시할 때 잘 쓰죠. 이거 앵커줄. 앵커 조정한 줄입니다. 앞으로 쭉 앵커 보내고 또 뒤쪽으로 쭉 보내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이드 모터 올리고 내리는 건데 이거 풀면 저쪽에 딱 풀어 볼게요. 가이드 모터 쭉 내려갑니다. 다시 쭉 당겨서 딱 걸어 놓으면 자, 가이드 모터 다시 쭉 올라오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이거는 저 가이드 모터 그 속도 조절하는 겁니다. 전진 후진 되고 그 다음 중립 속도 조절하는 장치고요. 네, 여러분과 함께 와우 128 카약 제가 어떻게 세팅해서 바다에서 운행하는지 그렇게 이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많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카약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카약을 구매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상당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그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바다 같은 경우는 파도가 있고 그 다음에 조류가 빠르기 때문에 좀 카약이 좀 길어야 되고 좀 폭도 넓어야 되고 무게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안정적으로 좀 운행이 가능해요. 이제 물론 이제 바다에 나갈 때 끌고 갈 때는 굉장히 힘들죠. 무거우니까. 그리고 들어올 때도 굉장히 끌고 올라와야 되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불편하지만은 바다 위에서는 무거운 카약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파도를 이렇게 탈 때 파도를 아주 부드럽게 잘 타고 넘어갑니다. 뭐라 그럴까? 카약이 물에 딱 밀착돼 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넘는 느낌이에요. 근데 가벼운 카약 같은 경우는 좀 물에서 떠 있다는 느낌일까? 그래서 약간 뭔가 좀 불안해요. 파도 탈 때. 그래서 저는 바다에서는 좀 무거운 카약을 좀 선호한 편이고요. 민물에서는 아무래도 파도가 없기 때문에 좀 가벼운 카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와우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게 페달 카약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민물에서 이제 충분히 탈 수는 있지만은 이제 무겁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무거운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타도 되지만은 저는 와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에서 타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민물용으로는 이제 좀 가벼운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 기준입니다. 무거운 거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민물에서. 또 짬낚시 할 때는 그냥 가벼운 카약 타고 나갑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채비도 간단하게 해서 좀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오랫동안 물 위에서 떠 있으려면 좀 무거운 카약을 선호한다. 좀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아무튼 와우 128 카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좀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약피싱 한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와우 카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성시 정곡항에 있는 폴리마린으로 놀러와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1533-4198입니다. 감사합니다.